먼저 이렇게 약간 불구 영화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약 3분 정도 여기저기 이렇게 흉터가 있는 영화인데요. 가장 큰 흉터가 난 데가 그 마지막에 은우 씨하고 영주 씨하고 조재현 씨가 이렇게 나오는 꿈 장면인데, 근데 이미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그 부분을 이제 거기가 어땠을까 하면서 연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영화가 그렇게 온전히 보여질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 자화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촬영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다행히 감독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초반에는 또 다른 여자를 찍고, 그리고 나머지 영화 촬영 중반부를 어머니를 몰아서 같이 찍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엇을 얘기하고자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시작을 했는가는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장소에 제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쑥스럽게 저한테 주셨어요. 몰래 무슨 비밀 문서 교환하듯이. 네. 그랬던 기억이 나고 충격적으로 와닿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감독님의 의도가 많은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두려움은 감독님도 계셨을 거고 저한테도 물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제가 이 아들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감독님을 뵙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믿음이 생겨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들을 100% 다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옆에서 제가 먼저 물어볼 때도 있고 감독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장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장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 저를 이해시켜 주려고 하셨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항상 먼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어려워할 것 같으면 먼저 항상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영화를 이걸 유하게 보셨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보게 잘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저 스스로는 지금 그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쓰레기도 있고 정신적인 쓰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비우고. 2013년 5월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을 위해서 배급사를 모색하던 중 국내 사회 분위기와 영화계 분위기를 고려하여 아우라 픽처스가 자체 배급하기로 결정하고 영화 개봉을 준비했습니다. 2013년 8월 7일 해군 장교와 유가족 대표 5명이 이 영화가 사실 왜곡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영화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 진술로 인한 명예훼손의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2일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는 12세 관람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30일에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민사 12부에서 가처분 소송 심리가 있었고, 2013년 9월 5일 메가박스 코엑스를 포함 전국 33개관 상영 개봉을 했습니다. 2013년 9월 6일 밤 9시경 그 24개관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하던 메가박스로부터 상영 중단 통보를 받았는데,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되어 일반 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배급사와의 협의하에 상영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공지와 함께 9월 7일 0시 기준으로 상영이 중지되었습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계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 모이신 영화계 각 단체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상엔 수많은 성경과 수많은 불경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교 이상의 믿음을 강요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영화는 흔치 않게 법원에서 제 진정성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은 초법적으로 저희한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12세 관람가의 조건으로 정상적인 상영관에 개봉을 하여 관객들이 관람하고 있는 와중에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하여 상영 중단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들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를 기획한다거나 영화를 찍을 때 눈치를 봐야겠구나. 한국 영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굴지의 영화 상영관 체인 메가박스에서 상영 중이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정체불명의 단체가 가한 압력으로 상영을 중단한 것이다. 9월 5일 첫 상영부터 다양성 영화 부문 1위의 관객 동원력을 보였으며 개봉 이틀째인 6일 메가박스로부터 상영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었다. 그런 메가박스가 단 하루 만에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보수단체의 협박에 상영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협박이 아무런 제재 없이 통하는 곳이 된다면 이는 삼류사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영화계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함께 메가박스 측과 정책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메가박스 측은 협박을 한 보수단체의 이름을 밝히고 수사당국에 고발하라. 둘째, 수사당국은 해당 보수단체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라. 셋째,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정책 담당 부처로서 이번 사태가 한국 영화 발전의 위축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천안함 프로젝트 재상영에 최선의 행정력을 즉각 발휘하라.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영화인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선언한다. 동남아시아가 가구 산업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의 어떤 이 가구 산업이 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중요한 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국과 동남아 간의 어떤 이 교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년마다 한 자리에서 각국의 그 가구들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가구들이랑 매우 다르게 색다르고 예뻐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게. 그래서 매년마다 오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습니다.
가구도 좋긴 하지만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이국적이고 같은 빈티지 느낌이라도 좀 약간 더 분위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야 되나? 네, 그런